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리했던 암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총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뭐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기도 할 겁니다. 암의 기원이나 분류나 암의 그 대사 재프로그래밍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거든요. 근데 포맷을 좀 달리해서 총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조금 좀 바꿔본 거예요. 자, 그래서 암의 기원, 분류, 그리고 대사 재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좀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되겠다 싶거든요. 이런 기본 지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참, 그리고 구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료 이렇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암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봐야겠죠. 참으로 질기고도 질긴 암이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네요. 암을 영어로 캔서 이렇게 부르죠.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 캔서, 암이란 얘기네요. 암세포, 캔서셀. 자, 그리고 이 노란색, 이게 이제 암세포를 의미하는데 혈관신생이 있네요. 혈관신생은 암세포도 에너지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받기 위해서는 혈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약간 색깔이 다른 여기 연두색 이런 것이 이제 새롭게 암세포가 만들어낸 신생혈관입니다. 안지오제네시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암을 영어로 캔서라고 했을 때 어원이 라틴어로 칸크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칸크룸이라고 하는 것은 C-A-N-C-R-U-M 뭐 이건데 그리스어로는 개를 카르키노스 이렇게 부른다고 하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카르키노스. 자, 암의 캔서하고 뭔가 좀 비슷한 뭐 발음상으로도 그렇고 생김새로도 그렇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유명하죠? 히포크라테스가 부푼 혈관들이 종양을 움켜쥐듯 둘러싼 모습이 마치 개와 같다 이렇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림이 암세포를 혈관이 둘러싼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 요거는 이제 정상 혈관이고 그다음에 암세포를 둘러싼 이런 모습들 혈관이 삥 둘러싸서 움켜쥐듯 그런 걸 형상화한 건데 어때요? 개를 연상시키나요? 글쎄 뭐 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개를 연상시킨다 이래서 거기서 어원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수정의 하나의 수정란 단세포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포 하나가 분열을 거듭해 약 100조 개의 세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되는 것인데 이 세포 분열이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만 일어난다면 또 암이 생길 일은 없겠죠. 이게 DNA 변이로 인해 궤도를 벗어나면 암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분열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분열을 중지하는 신호에 따라 분열이 멈추고 노화한 세포는 사멸합니다. 사멸의 예가 에파프토시스라고 합니다. 에파프토시스는 우리 이제 이렇게 쓰죠. POP, 에파프토시스. 자, 이거는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는 무한 증식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도 분열 등 각종 세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위로 많은 신생혈관, 여기 혈관 신생 여기겠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종양이 증식할 때 팽창성 증식과 침윤성 증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만나면 그 세포막을 녹여 뚫고 들어가 파괴적으로 성장합니다. 암은 다른 기관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있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부위로 전이합니다. 그렇게 이동한 장기에서 안착하고 새로운 종양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암은 무한증식, 신생혈관 형성, 침윤, 이동, 안착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암의 원인에는 여러 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게 DNA 손상이 암의 원인이다 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여러 설들을 모두 최종적으로는 DNA 손상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를 구성하는 게 DNA인데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있어야겠습니다. 생명체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죠. 그런데 유전자는 왜 RNA가 아니라 DNA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모두 있는데 말이죠. 그 까닭은 DNA가 RNA보다 안정적인 분자이고 손상되어도 보수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DNA는 두 가닥이므로 여기 그림들을 보시면 DNA가 이렇게 이건 이제 복제 과정에 이렇게 두 가닥이 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쪽 보세요. 이쪽 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한 가닥에서 변이가 생겨도 세포가 분열할 때 정상적인 가닥으로 복제할 수 있는데 RNA는 한 가닥이므로 어느 한 염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복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DNA 복제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림에서는 상세하게 나타낼 수는 없는데 이 DNA가 두 가닥이 풀어져서 지금 복제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향으로 복제되고 있는 반대 맞은편은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어요. 화살표 방향이 바로 복제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가 상보적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제 방향은 각 가닥이 서로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DNA를 한 번 복제할 때 3만 개의 에러가 생길 수 있는데 DNA 중합 효소가 DNA 에러를 바로잡는 기능도 있어서 에러율이 100분의 1 정도로 낮아지므로 세포 분열당 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DNA 보수 기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에러는 10억 염기쌍당 1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두 줄로 되어 있는 DNA가 복제될 때 염기가 여기 A는 아데닌, T는 사이민, 티민 그렇게 부르죠. C는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 G 그러면 요거는 구아닌 이렇게 부르거든요. DNA가 이렇게 A, T, C, 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염기라고 부르고요. 그 염기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5탄당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번호를 붙일 때 5' 이렇게 번호를 붙이거든요. 에서 3' 요 방향으로 복제가 진행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복제될 때 방향이 5'에서 3'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복제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복제가 될 때 복제되는 방향이 5'에서 3' 하는 것입니다. DNA가 상보적인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가령 한 가닥이 ATCAA 이렇게 되어 있다면 ATCAA 그러면 A에 마주보는 녀석은 T 그래서 A의 T T는 A하고 짝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C는 G하고 짝짓고 A는 다시 T 또 A가 있으니까 T 이렇게 그래서 ATCAA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주보는 가닥은 TAGT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DNA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보시면 DNA 복제 과정에서 두 줄이 합성되는 방향이 서로 반대다 하는 거 앞에서도 뭐 지금 몇 차례 이제 확인하고 있죠. 이렇게 복제될 때 그 반대편은 이렇게 복제된다 하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참 DNA에서 A는 아데닌, T는 티민, C는 사이토신, G는 구아닌 그런 염기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RNA에서는 티민 대신 RNA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A, C, G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T만 RNA에서는 U, 우라실 U 이렇게 바뀝니다.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가 항상 A는 T, G는 C와 쌍을 이룬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ATCAA 복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된다면 마주보는 가닥 TAGTT 요거 복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DNA 손상과 관련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항암제가 개발되는데 유전자 손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관찰하고서 2차 대전 시에 머스터드 가스로 인한 암 발생 때문에 머스터드 가스와 그 유도체를 이용한 것이 항암제 개발의 계기가 되기도 했죠. 세포 주기 발견과 에팝토시스라 부르는 세포 자기사멸 과정이 DNA 손상 시 암 치료 방법으로 유력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온코진이 있습니다.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죠. 온코진. 이제 이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은 암 유전자인데 이게 원래 암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토온코진 요것이 이제 결국 온코진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양 형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로는 튜머 서프레서가 있습니다. 튜머 그러면 종양형이라는 뜻이죠. 튜머 서프레서 뭔가 좀 막 이렇게 억누른다 그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튜머 서프레서 진 그래서 이것을 TSG 그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튜머 서프레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많이 나오고 TSG의 예로는 RB 이건 이제 유전자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P53 이거는 종양이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 그랬으니까 항종양 또는 항암 유전자 그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RB나 P53 유전자가 있고 BRCA1, BRCA2 등이 있습니다. 튜머 서프레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고 유전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온커진은 자동차의 악셀러레이터와 같은데 유전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변이에 의해서 생성된 거니까 나중에 생성된 것이 유전되지는 않죠. 튜머 서프레서가 비활성화되고 프로토온커진이 활성화될 때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토온커진이 활성화되고 이 녀석이 온커진으로 변이가 생겨서 그럴 때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토온커진은 원종양 유전자. 이 프로토 그러면 원래 뭐 이런 의미니까요. 그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온커진으로 변하는 것이죠. 튜머 서프레스 진은 TSG라고도 한다. 이렇게 앞에서 소개를 했죠. TSG는 세포 주기 시계 조절, DNA 리페어, 에팝토시스 유전자 등으로 방어를 합니다. 온커진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 세포 증식에 관련된 신호 전달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생의 대부분 기간에 스위치가 반드시 꺼져 있어야 하는데 스위치가 켜질 경우 TSG가 작동됩니다. 발암물질이나 방사선 작용 등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켜 활성화되면 보통 때와 다른 단백질을 생성하고 그 계기로 암이 생성됩니다. 온코진은 레트로바이러스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암을 근본적인 발생 양태에 따라 분류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가 암종입니다. 이것을 카시노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카시노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림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딱 보면은 이게 피부암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요 피부암 형태에서 카시노마라고 부를 때 점막, 피부 같은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죠. 상피세포, 피부 같은 그런 상피세포에서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암종은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 유형의 범주이고, 구체적으로 암종은 신체의 내면 또는 외면을 일직선으로 하는 조직에서 시작되는 암으로 배아 발생 동안 내배엽, 중배엽 또는 외배엽 배아층에서 발생하는 세포로부터 발생합니다. 암종은 세포의 DNA가 손상되거나 변형되고 세포가 통제불능으로 성장하여 악성이 될 때 발생합니다. 흔히 종양, 튜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원래 튜머라고 하는 게 양성과 악성을 모두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런 의미는 암은 악성 종양이죠. 암종은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 유형을 모두 가리킵니다. 림프절 전이를 우선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림프절, 요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죠. 전이할 때. 그거는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니까 요거 좀 전에 설명했죠. 요거 피부암. 이 사람 여기 이 피부암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두 번째는 육종으로 사코마.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겁니다. 요거 육종을 그래서 사코마, S-A-R-C-O-M-A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는 근육, 결합조직, 뼈, 연골과 같은 근골격계의 비상피성 세포. 카시노마는 상피성 세포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 사코마, 요거는 비상피성 그런 세포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인데, 육종은 중간엽, 결합조직을 얘기하는데요. 이거 기원의 형질 전환된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결합조직은 뼈, 연골, 지방, 혈관 또는 조혈 조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고, 육종은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뭔가 뼈에 붙은, 요게 이제 사코마죠, 이 녀석이.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많은 육종이 있고, 이는 종양이 유래한 특정 조직과 세포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육종은 1차 결합조직, 이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피세포 말고 뭐 뼈라든가 아니면 연골이라든가 혈관, 조혈조직 이런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체의 다른 곳, 예를 들어서 폐, 유방조직 또는 전립선 등의 암이 결합조직으로 퍼질 때 발생하는 2차 또는 전이성 결합조직 종양과 대조적이다 하는 것이죠. 육종 사르코마는 간엽세포 기원으로 혈관을 타고 전이하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 앞에서 카시노마는 림프절 전이한다 그랬죠. 이 사르코마 이거는 혈관을 타고 전이한다는 겁니다. 구분이 되죠.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육종은 뼈나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엽세포는 사람의 조직 발생 과정에서 보면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이 분화할 때 이 가운데서 중배엽으로부터 간엽이 분화하게 됩니다. 이 간엽을 구성하는 간엽세포는 더욱 분화해서 혈액을 만드는 조혈 조직, 골 조직, 결합 조직, 연골 조직 이런 것을 만드는데요. 연부 조직은 힘줄, 혈관처럼 신체에서 단단한 정도가 낮은 특성을 지닌 그런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흔한 암들이 조직학적으로 상피세포암인 것과 달리 간엽 조직에서 발생합니다.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뼈를 제외한 조직, 근육, 신경, 지방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암을 가리키죠.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 여기에서 가장 흔합니다. 왕성한 10대 성장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미국의 경우 연간 500에서 10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입니다.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죠.
세 번째로 골수종인데 마이엘로마라 부릅니다. 골수종은 혈장세포라고 부르는 면역세포에서 시작되는 혈액암으로 대부분 골수에서 발견됩니다. 혈장세포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B세포로부터 형성됩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혈장세포가 암이 되면 증식하여 건강한 세포를 밀집시켜 M 단백질이라고 하는 비정상 항체를 생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미엘로마, 마이엘로마 세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Y자처럼 생긴 거 있죠? 요게 그것이 만들어내는 항체인 건데 지금 이제 여기 M proteins 이렇게 해가지고 M 단백질이라고 부르죠. 이게 B세포, 마이엘로마 세포가 B세포에서 변형된 것이라서 이 B세포가 원래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골수종의 가장 흔한 형태는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골수종 환자의 90% 이상이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으로 특히 뼈를 침윤하는 것이 특징이고 뼈를 녹이기 때문에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그림의 마이엘로마 세포는 B세포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Y자로 생긴 항체를 만들어낼 때 비정상 항체인 M 단백질을 다량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역계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갖다가 B세포, 그 다음에 T세포, 내추럴 킬러, NK세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B세포 이게 후천 면역을 결정짓는 혈청에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이엘로마 세포 여기에서 만들어낸 요 항체 이것이 비정상적인 항체다 그런 얘기죠. 많은 암과 달리 골수종은 덩어리나 종양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수종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는 골수의 비정상적 형질세포가 축적되고 체내에서 파라프로테인의 존재로 인해 발생합니다. 골수종은 신체의 여러 장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때로 다중골수종 또는 다발성 골수종 이렇게 부르죠. 면역장애, 조혈장애 및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병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위험 요인에는 알코올을 마시는 것과 비만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로 림프종은 림포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림프세포 증식 질환입니다. 단일 질환이 아니고 이질성 질환의 집합체입니다. 림프계는 B세포와 T세포라는 림프구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림프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혈관이 있고 림프관이 있죠. 그런데 이 림프계에서는 B세포, T세포 이런 것이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 B세포, T세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의 몸에 보면은 림프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치 혈관처럼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요게 이제 림프절인데 이 림프절에 이상이 생겨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종양이 생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림프구의 분열이 조절되지 않아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이 림프종입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림프절의 중심 부위에서 B세포가 병원체 등의 항원에 의해 자극을 받아 분열 및 다음 단계로의 분화가 일어나 B세포에서 유래되는 악성 종양이 호지킨 림프종입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이 우리나라 전체 악성 림프종의 95.6%를 차지하고 호지킨 림프종은 4.4%를 차지하는데 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종 중에서 호지킨 림프종을 제외한 모든 림프종을 가리킵니다. 림프종은 림프절, 흉선, 편도선, 아데노이드, 비장, 림프관 및 소화 시스템의 일부를 포함하여 신체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림프종 진단을 받은 경우 특정 증상은
종양이 시작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백혈병으로 루케미아인데 조혈세포 혹은 림프세포에서 유래한 악성 종양으로 뼈 내부의 연약한 해면질 조직인 골수 내에서 시작됩니다. 성인의 경우 골수는 주로 골반, 두개골, 가슴뼈, 갈비뼈, 어깨 및 척추와 같은 평평한 뼈에서 발견됩니다. 골수는 혈액세포가 조혈이라 부르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기 그림 왼쪽에 여기에 normal bloo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상적인 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이렇게 빨간 거 이건 뭐 적혈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역세포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백혈병 루케미아입니다. 자, 근데 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면역세포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림을 잠깐 보면 요거는 이제 림프구 뭐 이런 얘기고요. 뉴트로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우리 호중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은 단핵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어시노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바로 호산구, 산을 좋아한다. 이 필 그러면 요건 이제 뭔가 좋아한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호산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혈구세포가 많이 존재함을 그림상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골수의 혈액세포가 암으로 변하면 혈류를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생성이 억제되는 혈액암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백혈구에서 유래하는데 드물게 적혈구계, 혈소판계 등에서 가능합니다. 백혈병, 루케미아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생식세포종이 있는데 요것은 저미노마라고 합니다. 정자 및 난자의 전구세포와 초기 배아 조직을 형성하는 생식세포에서 발생한 그런 악성 종양이죠. 배아세포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생식세포 종양을 갖다가 germ cell tumors 그래서 GCT 이렇게 요약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생식세포에서 유래된 신생물로서 생식세포 종양은 암성이거나 양성일 수 있습니다. 종양에서 양성의 반대말은 음성이 아니라 악성이고 암이 악성 종양입니다. 생식세포는 일반적으로 난소 및 고환 같은 생식선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생식선 밖에서 발생하는 GCT는 배아 발달 중 오류로 인한 선천적 결함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싹세포종은 블라스토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숙하고 비분화된 세포로부터 발생한 종양입니다. 모세포종 이렇게도 부르는데 블라스토마는 어린이에게 더 흔한 암입니다. 교모세포종은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성상세포에서 시작되며 공격적인 암입니다. 성상세포는 별 모양으로 생긴 신경교세포를 가리킵니다. 암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 유전자인데 이것을 온코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온코진이라고 하면은 온코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세포의 성장, 분화, 분열을 촉진시키는 유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체가 인체 내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프로토온코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온코진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종양 억제 유전자라 하는데 흔히 튜머 서프레스 진 이렇게 부릅니다. 튜머가 종양이죠. 그래서 튜머 서프레서 뭔가 이제 억제한다는 뜻이니까 튜머 서프레서 진 이렇게 해서 이 튜머 서프레스 진을 간단하게 줄여서 TSG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세포 분열이나 생존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뜻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악성 종양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바람 유전자가 과하게 발현하거나 암 억제 유전자가 변이되어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 암이 진행되기보다 여러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누적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람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열과 분화, 세포 사멸, 세포 부착, DNA 복구와 관련된 유전자들도 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A 복구 유전자가 망가져 DNA 복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돌연변이가 누적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화는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게 발암물질 아닙니까? 이 발암물질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거, 방사선에 피폭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것도 이게 결합을 막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 조심해야 되겠네요. 종양 유전자 및 종양 억제제는 암 관련 변화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양세포의 대사 프로파일은 빠른 증식 속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암에 대해 유명한 워버그 효과에 대해서 먼저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암세포에서 혐기성 당 분해가 증가하는 것을 워버그 효과라 부르죠.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워버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결함으로 암세포가 생존을 위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당의 분해에 의존할 것, 이렇게 가정했죠. 하지만 후속 연구는 암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대한 강력한 역할을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워버그 효과의 주요 장점은 해당 ATP 생성이 아니라 많은 해당 중간체 생성에 있습니다. 암세포는 생존 및 성장을 위해 높은 수준의 당 분해 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요거는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에서는 글루코스, 이게 바로 포도당이거든요. 이 글루코스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물론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글라이콜리시스, 이게 이제 해당 과정인데, 이 글루코스가 피루베이트, 이 피루베이트는 이제 피루브산,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면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결국 최대의 그 효율을 가진 ATP 생산, 이렇게 ATP가 이제 화폐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소가 없으면 정상세포에서는 이렇게 락테이트가 젖산염인데 그냥 젖산 발효 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세포의 경우에요. 암세포에서 글루코스, 이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일단 해당 과정을 거치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루브산염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자, 그런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를 활용해 ATP를 합성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요 화살표가 약간 작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여기 화살표가 굵게 나와 있죠. 젖산염, 젖산 발효를 거쳐서 결국 이 젖산이 바이오매스, 이거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이거는 셀 프롤리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포 증식, 이게 이제 활발하게 분열하고 증식하고 그런 것을 뜻한다 보시면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핵산도 필요할 것이고 세포막도 필요할 것이고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이 암이 활발하게 증식할 테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하면 그림 왼쪽에서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가 이용 가능할 때 포도당을 젖산으로 대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주 명백하게 대부분의 화살표가 이 굵게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ATP를 생산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산소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상적인 세포가 혐기성 단분해, 여기에서 이 젖산 발효 이것을 이제 혐기성 당분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는 포도당의 젖산 대사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른쪽이 이 암세포의 경우죠. 암세포에서는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를 보여주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존재해도 분명히 이제 산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이용하지 않고 젖산 발효 이 과정을 주로 이용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젖산은 pH를 낮추어서 종양 주변의 정상세포가 생존하는 환경을 어렵게 하고 면역계에서 림프샘은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런 걸 만드는데 높은 젖산 농도 때문에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능력을 감소시켜서 항암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T세포에서 여기 뭔가 외부에서 침입한 게 있다 하고서 알려주는 신호 같은 그런 물질이죠. 결국 이 사이토카인 이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항암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호 전달과 면역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이죠. 원종양 유전자를 프로토온커진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이것은 세포 성장을 돕는 정상적인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겨 종양 유전자, 즉 온커진 이렇게 변하고 종양 유전자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종양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고 획득되는 것입니다. 돌연 변이를 통해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정상 유전자가 상향 조절되면 이것을 기능 획득 돌연 변이라 하고 세포가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